바로 문제로 넘어갈 건데, 함수와 방정식의 관계일 거고, 시작해도 되겠냐? x축과의 교점은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맞나요? 는 근을 말합니다. 그죠? 2번은 뭘 얘기하는 걸까?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해석됐습니까? 이 함수의 최소값 물어보는 거, 함수의 최소값, 즉 뭘 구하라는 거다? 꼭지점 구하라는 거다. 꼭지점 구할 정보가 모두 주어져 있는가? 이 정보, 이게 전체 정보야. 그래서 눈여겨봐야 될 정보가 여기 있잖아요. 뭐죠? x축과 평행하게 평행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두 점에 뭐가? 중점이 꼭지점의 x좌표다. 둘의 중점. 어떻게 구합니까? 보여요? x는 2? 아니야? 이 두 값을 가지고 중점 구하는 거. 2하고 5의 중점 얼마야? 2하고 8의 중점 얼마야? 어? 그래, 둘의 중점을 구하는 건 평균처럼 구한다고. 근데 둘의 합이 얼마니? 4잖아. 그럼 중점은? 그러면 꼭지점의 x좌표가 2네. 꼭지점의 x좌표는 뭔데? 마이너스 2분의 a가 2다. a 값 구해지죠? 나머지 해결할 수 있겠죠? 오케이?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6이잖아, 그지? 여기다 2만 대입하시면 되겠다. 답은 12가 나오겠죠. 가능? 해석이 중요해. 결국 x축과의 교점만 다루는 거야, 3번 문제는. x축과의 교점을 다루는 거니까 주어진 문제가 제시된 형태는 함수지만 결국 뭐와 같다? 방정식과 완전히 동일한 상황이다. f의 2x-3은 0이다의 근은, 그것도 두 실근의 합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죠. 어떻게 해석해? 여기가 얼마가 돼? 이 안의 값이. 결국 이 안의 값이 뭐가 되면 돼? 2x-3이 얼마가 되면 돼? 1과 3이 되면 되는 거죠. 끝. 마무리를 안 하는 거는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래프의 교점은 뭐와 같다? 그래프의 교점은 뭐와 같다? 그래프의 교점은 뭐와 같다? 근과 같다.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3은 x 마이너스 5 이렇게 만난 교점의 근이 2와 b더라 해마라. 넘어가. 이렇게 된다. 자, 이차함수 그래프와 직선이 x좌표라고 했을 때 이건 뭐라고 합니까? 자, 봐봐. 교점의 x좌표라고 읽고 우린 뭐라고 읽어? 근이라고 읽어?
빼서 절대값 붙이는 걸 뭐라고 읽어? 차라고 읽어. 그러면 뭘 조건으로 준 거야?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3은 2x 더하기 1에 근차가 얼마다? 2루트 2더라. 이해됐을까? x좌표의 근의 차입니다. 해마라. a 구하라는 거죠.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x 플러스 2는 0이다. 이해됐니? 너의 근차가 2루트 2야. 근데 뭘 물어보는 거예요? a 값 물어봤죠. 그러나 우리는 뭘 구할 수 있어? 근합은 얼마니? 근곱은 그러므로 근차는 됐을까? 그리고 이게 2루트 2더라.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A값 나오면 끝입니다. 여기까지만 관계가 나오면 되겠지. 뭘 구하라고 하는지 뭘 해야 되는지 판단. 너무 빨랐나? 그지? 그 다음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나요. 결국 근이 적어도 하나 있어요. 판별식이 는 같다. 교점방정식의 판별식이 0 이상이다. 이차함수 그래프의 접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 안 해도 되겠죠? 지금 다 판별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8번 1,5를 지나고 그래프와 접하는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 요거는 좀 한번 해보자. 관계만 좀 보자. 지금 첫 번째 이차함수 그래프의 개형을 대략적으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y절편 2고요. 축의 방정식이 1이네요. 엎어져 있죠. 이 정보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근데 1,5야. 근데 축방이 얼마야? 축의 방정식이 하필이면 1이네. 그러면 1,5라는 점에서 그려지는 이 기울기는 서로 부호가 반대인 상황이겠죠. 근데 접하는 거니까 얘기를 한번 풀어봅시다.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는 그 다음 기울기 알아요? 몰라요? 한 점을 알아요. 그럼 어떻게 세웁니까? y는 m에 x 마이너스 1 플러스 5 가능? 불가능? 가능? 너는 m에 x 마이너스 1 플러스 5다. 이렇게 교점 방정식을 세웠습니다. 얘가 2항에 가자. 여기로 2항하지 말고, 그치? 그럼 어떻게 됩니까? x제곱 플러스
m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m 플러스 3은 0. 오케이? 접하는 거니까 판별식이 이 녀석의 판별식이 0이어야 되겠죠?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됐어요. 넘어갑니다. 마이너스 8이고요. 교점 방정식이네요. 그냥 이건 그래프를 읽으라는 겁니다. 읽어봐. 3초 줄게요. 답 찾아봐. 교점 방정식의 근을 구하랍니다. 그래프로도 줬고요. 어? 뭐 마이너스 2랑 4죠. 끝. 그러니까 마이너스 2랑 4 어려워? 4 빼기 2가 너무 어려워? 해줘. 넘어가자. 2차 함수 그래프에서 마이너스 2에서 최소값을 가지고 교점의 개수가 하나다. 그럼 무슨 얘기일까? 접한다. MPQ. 아니 근데 해? 블라블라블라블라. fx는 x제곱 마이너스 2에서 최소값 가지려면 이거 어떻게 생겨 있어야 돼? 플러스 4x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지. 한 번에 가능? 불가능? 아 됐어. 마이너스 q 마이너스 5의 제곱. 그러니까 p는 보자마자 는 4 이렇게 하고 시작하는 거야. 문제 읽을 때. y는 mx의 교점의 개수가 하나다. 너와 y는 mx를 교점 방정식으로 묶어내면 이게 뭐다? 중근 갖는다. 고로 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q 마이너스 5의 제곱은 mx. 이게 판별식이 0이어야 돼. 자, 판별식은 0이다 하기 전에 뭐라고 해야 돼? 는 중근이다. 뭐 느껴지는 거 없어? 여기서 뭐 느껴지는 거 없어? 없으면 넘어가. 여기서도 뭐 느껴지는 거 없어? 없으면 넘어가. 어허. 이건 어때? 이제 됐어? 아직도 안 됐어? 그치. 진짜 큰일 날 뻔했어. 지금 선생님한테 맞을 뻔했어, 너.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 되려면
너도 0이어야 되고 너도 0이어야 된다. 맞아? 선생님이 처음에 너한테 여기서 뭐 느껴지는 거 없냐라고 물어봤던 포인트가 이 식이었지. 그지? 왜 그랬을까? 상수항의 특징을 봐봐. 얘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돼. 근데 얘는 0 또는 음수죠. 완전 제곱식의 전개식을 떠올려봐. 되냐? 0밖에 안 되죠? 그럼 얘가 0일 때만 완전 제곱식이 같겠지. 그럼 얘랑 같은 식이어야 되지. 1차 식이. 1창이 같아야겠지. 상수항이 0이니까. 그럼 m은 4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지막 결론이 이미 해석이 되었다면 더 좋았겠다. 라는 거죠. 우리는 이걸 보고 이렇게 끝까지 해를 찾는 걸 뭐라고 부르느냐? 무지성이다. 이건 지성이 없는 거야. 2차식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문제는 여기서 끝났어야 맞는 거야. 맞지요? 아하, 그럴 수 있지. 그래서 물어본 거야. 혹시 여기서 뭐 느껴지는 거 없느냐? 있었다면 여기서 끝났었고, 뭐 당연히. 선생님, 뭐 그런 게 중요합니까? 한 두세 줄 더 쓰면 되죠. 맞아. 이 문제에서는 맞아. 이 문제에서는 그럴 수 있어. 근데 구성, 조건상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조건에서 같은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는 또 모르는 거죠. 해석 능력은 정말 중요하다. 해석이 안 되고 알아차리지 못하면 풀이 과정은 더 길어지고 문제 푸는 시간도 더 많이 쓰이고 정답을 맞을 확률은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중등 과정은 해석이 많지 않거든. 심화 문제를 제외하고. 근데 고등학교 수학부터는 내가 이 문제를 얼만큼 해석을 해내고 있느냐, 얼만큼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 정확도와 속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너 지난번에 내신 프린트, 그러니까 시험지 2개 분량 200점 만점짜리 다 푸는데 30분 걸렸지. 지난주 쇼타임이.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중간고사 내신 대비 안 해도 학교 시험 문제 오늘 당장 풀어도 다 푸는데 15분, 틀리는 문제 없어요. 100점짜리로 다 풀어내는데 15분이면 끝나는 거야. 중학교 내신은. 고등학교는 그러지 않아. 한 회 분량을 30분 안에 끝내는 것도 빡빡해. 그리고 중학교 때 수학 거의 안 틀렸던 친구들도요. 고등학교 내신 딱 들어가잖아? 시간 부족해서 뒤에 제일 점수 큰 거 막 서술형 10점짜리 이런 거 못 풀어버린다고. 시간 부족. 왜 그러냐? 대부분 학생들이 착각을 해. 고등학교 수학 문제도 뭐 아니, 해석하는 친구들은 여전히 시간이 남는데 해석을 안 하고 문제를 그냥 보는 경우들은 더 오래 걸립니다. 조심해야 되고. 자, 한번 봅시다. 11번. 다음을 보고 다음에 개형을 맞추세요야. 자, 1번 개형을 보고 알 수 있는 거 뭘까? 요 그래프 개형으로 좀 확대해 보자. 그게 다야? 조건에서 얻어낼 수 있는 정보를 다 끌어내 보자. A는 음수, B는 양수. 그 다음에 A 더하기 B는 뭐다? 양수. 그러니까 요걸 줬을 때 1, A 더하기 B라고 이 좌표를 읽어내고 너는 양수예요까지 가져와야 돼. 자, 저 그래프의 개형을 한번 봅시다. 그래프 개형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래로 볼록한데 뭐? 축.
축 경계선 한숫간 판별식 D 이건 근의 분리와 관련 있는 거니까 그래프 그냥 봅시다. 축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위에다가 써보면 아이고 그래 A, B가 음수죠? 고로 축이 어떻게 됩니까? 양수입니다. Y 절편은 어떻게 됩니까? 판별식 볼까요? 판별식은 어떻게 됩니까? 왜냐면 봐봐 축이 오른쪽이지 근데 경계선이 이렇게 생겼지 그러니까 이렇게 될지 접할지 더 내려갈지는 봐야 되는 거야. 다시 쭉 경계선 함수값 판별식 순서대로 보면 아이고 뭐? 이제 이걸 봐야죠. AB 제곱과 4A 플러스 B의 값을 비교할 수 있을까? 비교 가능합니까? 조건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확정 지은 건 축이 양수고 Y 절편이 양수야. 그러면 그래프 개형이 뜨던가 접하던가 아래로 내려오던가 셋 중에 하나죠. 이걸 결정짓는 건 X축과의 교점이므로 판별식이란 말이지. 그런데 이 값의 부호를 판단할 수 있느냐라는 거야. 만약에 A 더하기 B가 음수였다면 A 더하기 B가 음수였다면 전체 양수죠. 근데 A 더하기 B가 뭐야? 양수야. 그럼 얘 부호 판단 돼? 안 돼? 안 되지. 자, 개형 한번 보자. 자, 저와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는 그래프는 뭐밖에 없다? 1번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좀 고민됐던 건 이 셋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나? 라고 하면 이거의 판단 기준이 나왔겠지. 근데 지금 판별식의 부호 판단 기준이 없어요. 그러면 밑에 문항을 보고 골라야겠죠. 넘어갑니다. 12번은 안 해도 되겠어요. 아, 음. 이거 해석이 될래나? 근변형이야. 방정식과 같은 단원입니다. 근변형이야. 근데 방정식과 같은 문제인데 문제 조건만 함수로 줬어요. 어떻게 해석해? 두근이 어떻게 돼요? 그런데 어, 너의 두근 합이 5야. K값 구하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읽어? 근이 들어가는 자리만 읽으면 된다고 했죠. 여기에 누가 들어가? 결국 K-2x가 2가 되고 K-2x가
마이너스 4가 되게 하는 x값을 더하라는 거지. 여기서 나오는 첫 번째 근은 어떻게 됩니까? 2분의 k 마이너스, 여기서의 x는 2분의 k 플러스 4. 요 둘을 더하래. 얼마야? k 플러스 1이죠. 두근 합이 얼마? 5다. 그냥 방정식의 근변형과 완전히 동일한 문제입니다. 조건만 함수로 줬을 뿐이죠. Did you get it?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인데,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방정식 문제를 형태만 함수로 줬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좋겠습니다. 됐죠? 모양만 다르지 본질은 같은 문제. 13번 봅니다. 에잇, 안 해. X축의 접해요 판별식 2형입니다. 14번 볼게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실수 K가 있대요.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 B라고 한대. 여기에 추가로 써야 될 조건이 그래프를 제외하고 K값의 범위가 이렇게 된다. 만나는 각 교점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C와 D라고 한다. X축과 만나는 점을 E라고 한다. ACE와 BDE의 넓이의 합이 4분의 3일 때 K의 값을 구하라. 자, 물어보는 거는 K 값입니다. 자, 조건 두 개가 삼각형 ACE의 넓이, 삼각형 BDE의 넓이의 합이 4분의 3이다. 나머지는 주어진 그대로입니다. 넓이의 합이 4분의 3, 얘를 어떻게 정의 내리고 표현할 것인가? 얘가 지금 기울기가 1짜리죠. 뭐라고? 그렇지. 이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인 거죠. 어쨌든 이의 좌표는 y가 얼마입니까? 이의 좌표는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얼마야? 그렇지. 마이너스 k라고 정의 내릴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좌표가 x의 좌표가 알파고 여기의 좌표가 베타라고 한다면 여기 x좌표가 x는 알파, 여기가 x는 베타라고 한다면 둘 차의 제곱에 2분의 1 되겠어? 어떻게 묶었을 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은 x 플러스 k라는 방정식을 해결했을 때, 그럼 정리해보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k 마이너스 1은 0의 두근이 얼마하고 얼마? 알파와 베타더라, 이렇게 놓으면 알파
알파 플러스 K제곱. 왜냐면 둘의 차잖아요. 너에서 너 뺄 거지. (2분의 1) 더하기 2차 어떻게 돼? 베타 플러스 K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절대값의 제곱이니까 절대값 기호 의미 없고요. 요렇게 한 게 얼마다? 4분의 3이더라. 근계수 관계는 여기서 끌어올 수 있습니다. 그죠? 양변에 4, 2,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2 K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K의 제곱은 2분의 3이다. 여기서 1로 넘어올 때 좌우변에 2만 곱하고 식을 정리해보자. 됐어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만데? 더 해마라. 괜찮죠? 여기서 알파 베타는 K-1 요거 그대로 대입해서 K값 2차 방식으로 해결하면 끝입니다. 해석까지만 도와줄게요. 해석만 하면 나머지 계산 마무리 이건 다 여러분의 몫이다. 근데 좀 센스를 발휘할 수 있는 게 여기서 포인트만 체크해 볼게. 어디가 포인트였겠어? 내가 이 직각이등변 삼각형 넓이 두 개의 합을 식으로 나타낼 건데 어느 쪽 길이를 한 변으로 표현해 낼 것이냐. 그게 바로 근으로 표현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다. 그런데 한 근은 알파 또 한 근은 베타 했을 때 여기 좌표 어떻게 표현하지? 라고 생각하기 전에 이거 가능한가? 가능해요. 차를 제곱할 거야. 절대값 의미 없지? 이게 그래서 알파 플러스 K 제곱이겠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 표현. 근각계수의 관계, 계수, 미지수 이렇게 바꿔주는 거. 대입하는 거. 요 정도의 디테일한 요거 조금의 능력, 저거 조금의 능력, 요거 조금의 능력 같은 것들이 필요하겠다. 근데 첫 번째 이 조건은 왜 있을까? 지워볼게요. 어디를 지울 거냐 봐봐. 조건 중에 첫 번째 조건이 뭐야?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들어간다 했잖아. 근데 x좌표로 마이너스 1과 1이 어디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무조건 1이지. 그래서 요 안에서 만들어진다라는 의미인 거야. 이해됐을까? 그렇지 않다면, 즉 알파와 마이너스 K와 베타에 놓이는 순서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데 중요하겠죠. 끝. 해결됐어요? 혼자서 되겠어요? 됐다. 이거는 중학교 3학년 때 문제에서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네가 구해봐. 구했어? 아직도 안 구했어? 진짜? 난 암산 끝났는데 아까. 너도 암산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암산 됐습니다.
이거는 보자마자 암산이 돼야 되는 문제. 가능? 네, 적어도 우리가 아직 이렇게 원이 아닌 동글동글한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넓이 구해본 적 없죠? 저건 나중에 미적분으로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너한테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시킨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뭐 해야 돼? 잘라서 붙여가지고 뭐 만드는 거야? 결국 구하라는 넓이가 직사각형이란 걸 안다면 가로 길이 4, 높이 3짜리인 직사각형 넓이다. 끝. 오랜만에. 이거 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도 그냥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죠? 예. 넘어가자. 이렇게 하면 이차함수와 방정식 관계 기본적으로 끝났고요. 16번은 하지 않았냐 방금? 방금 15번이었어? 몇 페이지냐? 16번. 야,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도록 하는 K값 범위 해마라. 난 친절하니까 또 해. 이 식은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4와 y는 k 마이너스 1의 교점에 대한 이야기야. 그치? 앞에 거 절대값 함수 그래프 그릴 건데 식 전체에다가 절대값을 씌웠지. 어떻게 해석한다고? 전체 함수의 값은 음수일 수 없다. 즉 원래 양수였던 거. 원래 음수였던 거. 그러니까 얘 절대값 전에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여기가 마이너스 2, 이쪽이 플러스 2. 그런데 아래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잖아. 절대값 씌웠으니까. 여기면 어떻게? 위로 샥. 근데 이 좌표가 어떻게 돼? 0,4겠죠. 원래 여기가 마이너스 4니까. 그 다음 얘 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니? 이렇게 생겼지. 얘는 이렇게 생긴 거잖아. 이렇게. 교점이 몇 개? 4개. 요 사이로 나와야 되는 거죠. 걸리면 안 됩니다. 왜냐면 여기일 땐 3개고 여기일 땐 2개니까 이 사이로만 나와야 돼. 그럼 어떻게 될까? K-1은 얼마보다 크고 얼마보다 작아? 됐어요. 근데 뭐 오랜만에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값이 들어간 함수 그래프에 대한 기본 이해가 있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실제 이걸 방정식으로 세워서 문제 풀려면 살짝 어려워요. 왜냐? 생각해내야 될 영역이 세 군데긴 하거든. 요때일 때, 요때일 때, 요때일 때. 근데 합쳐서 4개일 때, 우와! 이렇게 되는 거야. 표를 그리려면 다소 복잡함이 있습니다. 그래프 개형 하나로 아마 하나, 둘, 세 개로 나눠져 있고 한 룸에 15칸짜리 표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영역을 나눠보자면. 따져봐야 될 조건이. 대한 이야기죠. 네. 이번 2차 함수 최대 최소는 단순히 뭐 꼭지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x값의 범위가 제한적일 때 어떻게 해야 될 거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뭐 간단하게 보면 전개하면 4차죠. 그래서 이 함수식의 특징을 보라라고 하면 4차 함수인데 4차 함수 우리가 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하냐. 그게 아니고 그치? x제곱 플러스 4x 자체를 t라고 치환을 해보자.
그러면 조건이 약간 틀어지죠.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5라는 녀석의 최소값을 구해야 하는데 t의 범위가 정해진다. 어떻게 돼? t는 마이너스 4 이상이다. 바로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면 설명하고. 예. 뭐? 판별식이라고 이 자식아? 얘도 2차 함수지 사실은. 얘도 2차 함수잖아. 그럼 얘는 축방이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도 마이너스 4죠.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잖아. 즉, 이 식이 가질 수 있는 식의 값은 최소가 마이너스 4고 마이너스 4 이상까지 가능한 거지. 이해됐어? 아니야? 그러면 너의 함수 그래프를 보면 어떻게 돼? 축방이 얼마야? 축의 방정식이 얼마야? 1이죠. 근데 얼마 이상? 마이너스 4 이상 범위에서의 최소값. 쓴 꼭지점에서 나오죠. 어떻게 나옵니까? 1, 마이너스 6이죠. 최소값 마이너스 6.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단어는 이와 같이 2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 딱 그렸을 때 주어져 있는 x값에 너 어딜 돌아다니고 있었어? 어딜 봐도 네가 없더라고? 그래, 선생님이 한 10분 찾은 것 같은데. 수인이 왔어요? 왔대. 어디 있어요? 아무도 몰라. 아니, 그냥 너 안 보이길래 자리에. 처음에는 별일 아니었어. 도서관을 열었는데 너가 없었어. 자리만 있고, 그래서 가볍게 물어봤지. 수인이 어디 갔어요? 없네? 한 10분 지났는데, 아직도 없네? 들어가. 2번 봅니다. 너의 최소값. 우리는 이런 조건을 종속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XY가 따로 놀지 않아요. 묶여 놀아요. 그럼 뭐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뭐야? Y 값을 대입하면 되겠죠? 대입해서 2차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6인 정삼각형에 들어맞는 직사각형이야. 직사각형의 넓이 최대값. 확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뭔가 어느 길이 하나를 딱 반으로. 넓이의 뭐였지? 넓이의 최대값. 그쵸? 자, 물어보는 건 넓이의 최대값이야. 뭐 방금 너가 말한 것처럼 사사사삭 사사사삭 할 때 조금 센스 있으면 이걸 그냥 이렇게 좌표평면에 가져오면 더 좋고요. 예. 여기서 미지수 하나만 잡으면 끝납니다. 어디를 미지수로 잡아볼까? 자, 두 가지 방법으로 잡아볼게. 자, 여기를 x라고 잡으면 여기가 3-x. 이 높이는 루트 3의 3-x.
뭐라고? 닮음? 뭔 소리야 그게? 이 넓이의 2배일 거 아니야 넓이는. 끝났지? 넓이식은 2 루트 3 x의 3 마이너스 x다. 어차피 최고창 2창의 개수는 추계방정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됐죠? x가 얼마일 때? 뭐? 한 번 더 물어볼게. x가 얼마일 때 최대값 얼마 나와? 그러니까 최고창의 개수는 부호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얘가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위로 볼록이잖아. 축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축은 어디서 구해? 축은 여기서 구하는겨. 그래서 x가 얼마일 때? 그렇지. x가 2분의 3일 때 최대값 마이너스 4분의 9 플러스 4분의 9 플러스 2분의 9 루트 3 암산 기가 막히죠? 됐습니까? 아. 선생님이 조금 더 센스 있게 한다. 요거 지울게요. 요거 놔둘까? 조금만 더 센스 있게 한다. 선생님이 이거를 단순히 도형을 나누는 게 아니라 뭐로 봤어? XY 좌표 평면으로 보면 이 좌표를 정의 내릴 수도 있겠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3 Y절편이 3 루트 3 그쵸? 넘어갑니다. (4번) 봅니다. 최대값이 11이다. 최소값을 구하라. A는 양수다. 그래프 개형이 있고요. 이차함수 식은 다 줬어. XY 좌표 평면은 꼭 필요할 때만 쓰라고 했죠. 축방이 얼마니? 새끼 진짜 너 팩가 오늘? 나 진짜 이러면 곤란해. 1이야. 최대값이 11입니다. 그런데 어디 시작하냐면 0,2예요. 근데 얘가 이렇게 돌아 나와서 최대값이 얼마? X좌표는 모르는데 Y좌표가 11이래. 이해됐지? 그때 이 X좌표를 구하라. 말도 안 되게 쉬운 문제죠? 됐습니까? 이 값이 A다. 최소값은 그냥 나와 있죠. 어떻게 됩니까? 1,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1인 거 확정했고요. A 값만 여기서 구해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5번. 최소값을 GA라고 한다.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얘가 난이도 상이지? 네. 그냥 써볼게요. GA는 이렇게도 쓸 수 있는데 FA라고. 추계방정식 A니까. 어쨌든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 너의 최소값. 이런
마이너스 5죠. 한 줄이면 끝나는 문제인데. 6번 봅니다. 너의 최소값 뭐 하라는 문제 같아? 우리가 2차식의 최대 최소를 따지는 원리 자체가 뭡니까? 완전 제곱식 플러스 상수죠. 그게 가장 시작이잖아. 판별식보다 앞이야. 완전 제곱식 더하기 상수 구조. 그게 2차식의 최대 최소를 판단하는 가장 기본 베이스예요. 시작 베이스. 그럼 뭐 해야 되는지 알겠지? 아니야? 해 마라. 해. 내가 이걸 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 수 있는 거는 아, 아, 오케이? 그러면 x, y, z가 모두 다 독립적이란 말이죠. 관계식 하나도 없고요. 독립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각각이 최소값이 0이야. 각각이 최소값이 0이야. 그리고 전체 최소값은 여기서 나오는 마이너스 1이다. 에헤이. 이번엔 x, y가 종속적입니다. 근데 이 앞에 조건 따로 써볼게요. 아이고. 너일 때 요걸 구하라는 거거든. 자연스럽게 뭘 하고 싶냐? y제곱은 x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대입하고 싶어요. 맞죠? 일단은 진행해보고 선생님이 뭔가 놓친 게 있었는지 돌아와서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의 최소값. 됐어요? 너의 최소는 얼마입니까? 너의 최소는 x가 얼마일 때? x가 2일 때 y 얼마? 최소값 얼마? 이렇게 쓰는 순간 틀린다고. 돌아와서 다시 보자. 돌아와서 다시 본다. 이건 2차식을 다루는 가장 기본적인 입장이 무너져 있으면 이런 실수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조건을 걸 때는 말이지요. 이렇게 제곱식으로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하. 야, 100% 틀리는 거야, 이건. 이런 식으로 한 두세 문제 틀리면 그냥 등급 떨어지는 겁니다. 5등급제로 풀렸는데 이런 거 틀려가지고 2등급 된다 그러면 갈대하게 없어져 버려. 2차식을 다루는 이 가장 기본적인 입장을 놓치는 순간 훅 가는겨. 그죠? 그래서 제곱식 나와 있을 때 조건을 제곱식으로 다룰 때는 당연히 와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 2차식을 fx라고 놨을 때 뭐 어렵지 않죠? 요렇게 아래로 볼록하고 추계 방정식인데 내가 봐야 될 x의 범위는 1 이하야. 그러니까 1일 때 최소값이 나오겠죠. 그치? 그래서 최소값
F1은 1이다. 야. 근데 지금 주어져 있는 이 조건을 그래프로 그려라 라고 만약에 시키잖아. 7번 이 문제를 그래프로 그려서 해석해보라 라고 하면 자, 추계 방식이 얼마입니까? A죠. 축이 A야. 근데 A는 음수랬어. 최대값이 9일 때 일단 1은 여기 있겠네요. 그죠? 근데 마이너스 1이 어디에 있을지 모르겠어. 그치? 이 좌표는 어떻게 됩니까? A, A 제곱. 이해됐을까?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눠봐야겠지. 여기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을 경우 1번 요 상황이라면 어디가 최고점이야? A 제곱이 9이다. 고로 A는 있어 없어요? A는 불가. 두 번째, 만약에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어. 그때는 마이너스 1에서의 최대값이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그치?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이 9가 돼야 돼. 그리고 A는 마이너스 5. 맞나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5. 지금 이 문제 봤을 때 제일 많이 실수할 수 있을 만한 게 뭐냐면 여기가 A 제곱이잖아. 그지? 얘가 얼마야? 9잖아. A 제곱을 봤는데 9를 보는 순간 너무 고마워요. 왜? 제곱식과 제곱수가 있으니까. 근거 없이 연결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좋았습니다. 넘어갑니다. 너의 최대값이 5이다. 2차 함수가 최대값을 가지려면 A는 음수다. 그러면 2차 함수가 최대값 갖는 거니까 A는 음수다. 이거 하나랑 축의 방정식 안에 축이 어떻게 됩니까? X는 2다. 고로 F2는 4A 마이너스 8A 플러스 A 제곱. 이게 5더라. 근데 이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A 값 중에 음수 골라라 이런 뜻이죠. 그냥 쓱싹쓱싹 풀리는 겁니다. 이런 경험식이 쉽다 그랬죠. 오히려 대입하라고 준 거라고. 대입하라. 대입을 해라. 자, 시간 t에 대한 높이 t가 3 이상 6 이하 최소 높이. 근데 축방이 얼마야? 4네. 그죠? 안 보여.
여기 있네. 너의 죽방. 예. 끝이죠? 축에서 최대값, 최소 높이? 최소 높이래. 그럼 여기가 3이고, 6인데, 적어도 X좌표 간의 거리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는 그래야 됩니다. 어디가 더 높니, 낮니를 따질 거니까 적어도 4에 3이 더 가깝게는 그래야 돼. 예. 그죠? 최소 높이는 6일 때죠. F6. 넘어갑니다. 근데 지금 여기 문제는 실제로 중3 과정하고도 굉장히 많이 겹쳐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있다. AB 위에 한 점 P가 있고 수선의 발을 각각 양쪽으로 내렸다. R이라고 하자. PQCR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띠용 AB가 6이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미지수 하나만 잡으면 되는 거 알겠냐? 어디를 미지수로 잡아볼까? 해보자. X, X, 자, 요 길이를 뭐라고 하면 좋을까? 여기가 평행하죠? 여기가 X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대칭되는 거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응? 그죠? 넓이를 다 구하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 맘대로 해도 돼. 봐봐. x의 괄호 6 루트 2 마이너스 2x의 직사각형 넓이에 2분의 1 x제곱이 이렇게 붙었습니다. 이렇게씩 세워도 됩니다. 끝났어요. 이거 2차식으로 놓고 푸는데 개수가 무리수가 쓰이는 조금은 특이한 식이지만 뭐 추계방정식 구하는 거는 개나 소나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었느냐? 12번 봅니다. 요거. 별표. 별표한 이유는 잠깐만. 기존에 설명해줬던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 그래프가 여기서는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는 그런 식입니다. 왜냐? x에만 절대값이 붙었냐? 그것도 아니야. 여기에 x항이 따로 또 있어. 뭐 식 전체 그러니까 절대값이 붙어 있는 게 원래 우리가 절대값식을 다루었던 거랑 똑같은 형태가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식을 나눠서 그릴 수밖에 없다. 근데 나누는 조건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0보다 작을 때 fx는 x의 제곱, 음수에서는 어떻게 그려야 되느냐? 플러스 4x 마이너스 1로 그려야 돼. 두 번째, x가 양수인 경우에 이렇게 그려야 돼. 그래서 음수 쪽에서는요, 축이 마이너스 2고 꼭지점의 좌표는 대입해봐. 마이너스 5죠. 네. 여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가 되는 거고, 양수일 때는 축이 좀 더 가까이 붙었어. 그치? 그래서 이래서의 또 함수값이 얼마냐? 마이너스 2야. 그러니까 여기가 축이면 얘가 이렇게 돌아와서 여기 마이너스 1을 찍거든?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해됐을까? 한쪽이 조금 더 깊이 파고 들어갔다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다 올라오는 이런 그래프가 되어지더라. 근데 어디서부터야?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3에서 함수값이 얼마입니까? 여기다 대입해도 돼요.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3,4부터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3에서의 함수값 여기서 찾아봐야겠죠. 3에서의 함수값이 얼마야? 이렇게 되더라. 다시 전체 함수 그래프 그려보면 이렇게 되죠. 그럼 최소값은 여기지. 이 그래프의 가장 낮은 위치. 그래서 최대 최소값을 구하려는데 최소값은 얼마? 마이너스 5, 최대값은 2, 차를 물어봤으니까 답은 7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전 처음 보는 그래프 개형이긴 해. 그지? 그래서 이 절대값 기호가 특정하게 식 전체에 붙어 있거나 x에만 붙어 있거나 이러면 우리가 이렇게 구간을 구분하지 않고도 원함수 그래프 가지고 뒤집어 엎고 이쪽으로 대칭 복사하고 뭐 이런 식의 개형 변화가 가능한데 얘는 좀 변칙적이죠. x 중에 절대값이 있는 애가 있고 절대값이 없는 애가 있고 다 상관없어요. 그때는 원래 하던 대로 구간 나눠서 양쪽 그래프를 나눠 그린다. 확신이 안 설 수는 있어. 이런 걸 그려본 적이 없으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원래 그리던 형태를 좀 머릿속에서 비우고 왼쪽 따로 그리고 오른쪽 따로 그린다 그러면 그닥 어려운 상황은 아닙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2개만 하자. 오케이? 요거 마무리해 놓은 거는 시험 공부해야 되면 다음 주 수요일까지 해야 돼. 시험 언제냐? 알라이. 다음 주 금요일까지 하는 걸로 하자. 다음 주 수요일은 그래도 직보하는 게 낫지 않겠냐? 수학은 무슨 요일이야? 수요일날 다 봐? 화요일날 직보해야겠네? 그러면 화요일날 와서 영어랑 수학 합쳐가지고 직보하고 다음 주 금요일만 하자. 금요일날 요거 확인하자고, 요거. 이해됐지? 잠깐만, 다음 주 금요일 빨간 날이지? 아무튼 다음 주 화요일날 그러면 직보하고
다음 주 금요일은 쉬어. 수요일 날. 아니지, 임마. 너 수요일 날 시험 보는 거잖아. 일찍 끝나잖아. 들어와. 내가 무슨 생각했지? 수요일 날 들어오세요. 시험 끝나고 어차피 쫄래쫄래 시험지 들고 올 거니까. 영어, 수학 시험지 들고 들어와. 끝.